장외 주식의 세계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의 이화선입니다. 한 주 동안 어떤 흐름 보냈는지 집중 점검하면서요. 투자에 대한 기회 계속해서 확장시켜 가보겠습니다. 한국장외주식연구소 소영주 소장 나와주셨고요. 인사 나누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우리 충장부께도 인사 부탁드릴게요. 시장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만큼 시장이 체력이 약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주식시장은 오늘 5일 거래 연속 밀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국의 연방준비제도위원회 정례회의를 앞두고 금리 인상의 압박이 이어지면서 여전히 시장은 앞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늘 희망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현재적 가치가 아니라 미래적 가치에 투자하는 장외주식 열심히 공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요즘 어떤 생각이 드냐면 미래를 정말 잘 볼 수 있는 그 눈이 있다면 투자가 쉬워질 수 있겠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미래 성장 가치가 무궁무진한 이 장외 주식의 세계 속에서 여러분이 그 기회 찾아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오늘도 그 힌트들 많이 전달드릴 수 있도록 저희 좀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이슈를 좀 살펴봐야겠죠. 자, 먼저 첫 번째로 자람 테크놀로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실 진짜 기대를 모았던 회사였거든요. 근데 네, 그렇습니다. 역시 유턴을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상당히 기술력이 탄탄한 회사였습니다. 네. 그러나 13번째, 올해로 13번째 공모 철회 기업이 나왔습니다. 그것도 2022년 마지막 12월 달에 나왔습니다. 이 자람은 올 10월 달에 상장을 청구했습니다. 당시에도 기업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철회를 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전 수요 예측을 했지만 여전히 시장의 가치는 낮게 평가되었고 이에 기본적으로 상장 철회를 선택했습니다. 언제든지 재상장할 수 있는 주식이기에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만큼 2002년도 하반기, 상반기 할 것 없이 전체 IPO 시장은 전체 전년 대비해서 한 20% 가까이 급락했습니다. 그만큼 시장이 어렵다는 것을 반증하는 상장 철회 소식이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구간에서는 기업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기가 참 힘들다라는 부분이었네요. 투심 위축에 결국에는 상장을 철회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 점검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또 마지막 대어라고 할 수 있을지요. 바이오노트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일단 이름에서부터 바이오가 들어갑니다. 뭐 바이오 쪽 회사일 것 같기는 한데 형행할 수 있을까 관심 모으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동물 진단 키트의 독보적 1위 기업입니다. 전 세계 글로벌 넘버 원을 달리고 있는 기업입니다. 다만 이 소카 이후에 조 단위 공모가 오래간만입니다. 거의 4개월 만에 이루어지고 있지만 바이오노트의 흥행 여부는 찬반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바이오노트의 거의 80% 가까이가 내부자 거래죠. 기본적으로 SD 바이오센스의 내부 거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부 의존도가 높은 기업이다. 그래서 올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그냥 코로나19 수혜주로가 아니라 회사의 적정한 가치를 평가받기 위해서 3분기의 매출력을 지켜봤습니다. 여전히 좀 밀리는 모습을 보였지만 그래도 2022년 하반기 가장 큰 대여주, 앞서 말한 대로 4개월 만에 조 단위 공모주 시장이 열렸습니다. 흥행 여부를 살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흥행할 수 있을지 좀 지켜보도록 하죠. 바이오노트 이름도 노트해 놔봐야겠습니다. 이어서 좀 당근마켓에 대한 이야기를 좀 넘어가 볼게요. 당근마켓에서 이제 새롭게 서비스가 조금씩 확대되어 가고 있는 부분인데 그렇죠. 큰 장바구니를 출시했다라고 하네요. 이 큰 장바구니가 어떤 걸 의미하는 걸까요?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들고 다니는 네. 바구니가 맞습니다. 이거 다만 실질적인 소비자들이 기존의 당근마켓에서 지급하는 장바구니가 너무 작다. 좀 크게 네네. 이 뜻은 왜 이 뉴스를 집어내는 그만큼 네. 시장의 소비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모습이 당근마켓이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 당근마켓이 하방 조직, 밑에서도 올라간 조직입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동에서 구에서 시 단위로 올라가는 조직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시장이 크기 위해서는 반드시 소비자의 의견을 즉각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당근마켓이 이번처럼 소비자 의견을 즉각 반영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앞으로 긍정적인 역할을 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당근마켓에서 이제 당근 거래할 때 요긴하게 쓰시라고 장바구니를 판매한 굿즈인데요. 당근이세요라고 이렇게 적어진 바구니여서 네. 우리 여의도역 1번 출구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했을 때 저 네. 당근마켓 바구니 들고 있는 분께 예, 가면 그렇습니다. 딱 할 수 있는 거죠. 소장님 네. 그럼 우리도 장외 주식이 예. 활발해지면 혹시 장외 주식이세요? 굿즈를 하나 만들면 어때요? 정말 좋겠습니다. 그만큼 거래가 활발해졌으면 예, 좋겠다라는 예. 생각과 함께 상상해 봤고요. 이어서 다음 이슈를 볼게요. 제이스톡 비상장 매너 온도를 좀 도입했다라고 하는데 네. 이런 거면 되게 우리한테는 좋은 부분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개인들에게 상당히 좋은 소식입니다. 그동안 미발행 주권 형태의 거래 플랫폼이 전혀 없었습니다. 국내 최초로 시도합니다. 네. 그래서 제이스톡은 생소하죠. 그러나 2000년도에 비상장 주식 거래 플랫폼 넘버원 바로 제이스톡이었습니다. 이 비상장 주식 거래 플랫폼 시장의 넘버원은 독보적으로 제이스톡이 그 자리를 지켰고 넘버2가 피스타, 넘버3가 38 커뮤니케이션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순위가 뒤바뀌었죠. 지금 현재 38 커뮤니케이션이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지만 후발 주자로 밀린 제이스톡이 주권 미발행 상태, 말 그대로 주권이 발행되지 않는 회사의 거래를 유발시키는 매너 온도를 냈습니다. 이 뜻은 공격적으로 시장을 확장해서 거래 플랫폼에 다시금 일에 도전하겠다는 당찬 포부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이스톡 비상장이 또 이렇게 매너 온도를 도입하게 함으로써 좀 더 안정적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힘을 쓰고 있다라는 부분이니까요. 지켜봤고요. 자, 우리 한번 거래 대금 좀 1위 기업입니다. KOTC 시장의 거래 대금 1위 기업 아리바이오를 좀 보도록 할게요. 치매 치료제에 대한 이슈가 사실 최근 엄청 들끓었었는데요. 이 소식에 급등을 했다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2만 원대로 재진입했고요. 네. 치매 치료제 그 회사의 가치가 5조 가까이 평가되고 있다는 기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리바이오는 상당히 오랫동안 KOTC 시장인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지속적으로 상방과 하방을 왔다 갔다 하는 종목입니다. 그만큼 시장의 부침이 크기 때문에 시장은 이런 작은 소식, 뉴스 하나에도 금방 급등했다가 내려가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보수적 관점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본 소식을 알려드렸습니다. 네, 보수적인 관점 또한 함께 사이드로 챙겨가야 할 부분이 있다라는 거 저희 잃지 않아야겠습니다. 자, 증권 플러스 이용자에 있어서 5, 60대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소장님. 네, 그렇죠. 2020년대가 거의 24%였던 것이 2022년 올해 30%까지 육박했습니다. 네. 50대, 60대는 좀 더 안정된 투자를 선호하는 집단입니다. 그러나 이 현재적 가치, 거래소 코스닥 시장이 상당히 흔들리면서 미래적 가치인 장외 주식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어렵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이 저평가되어 있다는 것이고 시장을 이미 알고 있는 50대, 60대가 다시금 이 장외 주식의 이용자 수로 급증하고 있다는 것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증권 플러스 비상장 이 플랫폼에 있어서 50대, 60대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더라. 이 부분이니까요. 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뭐 전 세대가 함께 비상장 주식에 대해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해결해 보면 좋을 것 같고. 소장님, 그러면 이제 한 주간의 시세를 보면서요. 어떤 흐름들이 좀 특징적이었는지 점검해 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한 주간의 시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LG CNS는 역시 대기업 관련주로 변동 없이 이런 장에서 잘 버티고 있습니다. LG CNS가 2023년도에 상장에 대한 신호탄을 쏘아올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나무와 빗성코리아 정말 어렵죠. 오늘 또다시 위믹스가 상장 철회되면서 시장이 출렁거렸습니다. 그만큼 부침성이 강한 이 가상자산 거래 플랫폼 시장의 대표적인 두나무와 빗썸이 장외 주식 시장에서도 상당히 많이 밀려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그래도 꾸준히 개인들이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종목이 이 두 종목입니다. 그 뜻은 미래적 가치, 특히 두나무의 시장의 지배력, 빗썸의 순이익 이런 부분들이 서로 간에 맞물리면서 두나무와 빗썸
양쪽 주식을 다 편입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빗썸이 단기적으로 급락돼 있는 상태에서 다시금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시장의 안정세를 찾아가는 모습입니다. 이미 FTX의 파산이라는 가장 큰 폭탄을 맞았지만 여전히 가격을 지키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회사의 보유 가치가 상당히 높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래적 가치와 현금성 자산이 상당히 많은 이 가상자산 거래 플랫폼의 두 주자, 도나마 빗썸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EVR 스튜디오 변동 없이 8,500원에 자리를 지켰습니다. 기본적으로 얼마 전에 TH라는 온라인 게임에 대한 티저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상당히 높은, 상당히 정밀한, 상당히 화려한 그래픽을 선보인 게임이기 때문에 눈여겨볼 회사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비바 리퍼블리카 42,000원으로서 그래도 4만 원대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은 토스뱅크의 3분기 흑자가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야놀자 43,000원 변동 없었고요. K뱅크 변동 없이 11,000원대를 유지했습니다. K뱅크는 상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12,000원까지 갔다가 다시 밀렸지만 바로 인터넷 뱅킹의 현재적 아니라 미래적까지 불안감이 팽배한 상태입니다. 이런 주식은 좀 더 보수적 관점 필요하겠습니다. 예. 당근마켓 변함없이 40만 원 지켰고요. 야나도 82만 원 자리 지키고 컬리, 마켓컬리와 오아시스가 국내 가장 1호, 말 그대로 이커머스의 1호 상장 기업을 노리고 있지만 아마 올해를 넘겨서 아마 2023년도 상반기에 상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켓컬리 같은 경우는 내년 2월까지는 반드시 상장을 시켜야 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SK코프렌트 변동 없이 61,500원을 지켰고 바디프렌드와 큐라티스가 신저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저평가되어 있지만 이런 종목들이 바로 상장의 노드맥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보수적으로 살펴봐야 할 부분도 있고 계속해서 이제 기회 구간이 맞는지 점검이 필요한 그 구간을 지나고 있는 기업 또한 있습니다.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확실히 이제 IPO 시장에서 유턴을 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시장 상황이 좋지 않다라고 판단하고 있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급냉의 분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기회 충분히 찾아가실 수 있도록 저희 공부하는 거 놓치지 않아야겠습니다. 이제부터는 Q&A 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장외 주식 관련해서 좀 생소하다, 궁금하다 이런 부분이 있다면요. 얼마든지 저희 쪽으로 노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유튜브 채팅방도 굉장히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고요. 이쪽에 남겨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머니투데이 방송 시청자 게시판에 질문 남겨주셔도 저희 이 시간 통해서 여러분의 궁금증 해결 도와드릴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질문부터 올라온 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외 주식 시장에도 12월 배당 기준일이 정해져 있는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당연하죠. 예. 장외 주식은 우주의 우주의 주식이 아닙니다. 아니다. 여러분들 장외 주식은 여러분들이 현재 거래하고 있는 거래소 코스닥과 동일한 주식입니다. 다만 거래 형태가 시장 밖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러 가지 오해가 있지만 거의 배당 기준일 정확히 정해져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한 12월 27일 기준점으로 거의 80% 가까이 정해지기 때문에 이 비상장 주식의 배당을 받고자 하는 분들 배당 기준을 정확히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배당 기준일을 이제 기업별로 잘 확인하셔야 한다라는 부분 꼼꼼히 따져보시면 좋겠네요. 이어서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장외 주식도 배당을 진행한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 말이 사실인가요? 어찌 보면은 아까 전에 배당 기준일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이 질문도 당연히 가능하다라고 네, 정리되겠네요. 맞습니다. 당연하죠. 네. 이 장외 주식도 상당히 많이 배당을 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장외 주식의 배당 기준점도 있잖아요. 거래소 코스닥 못지않게 상당히 높은 종목이 있기 때문에 12월 달에 이런 종목들을 공략하는 것도 하나의 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배당 진행을 하는 대표적인 기업들 좀 여러분 잘 정리를 해봐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호사님, 근데 우리가 이제 고배당주를 주식시장에서도 많이 찾으려고 하잖아요. 네. 비상장 주식 쪽에서도 약간 이제 좀 배당 잘 쳐주는 그런
좀 대표적인 기업들이 있나요? 네, 많이 있죠. 기본적으로 뭐 2, 3년 전에도 바디프렌드가 상당히 높은 배당을 했던 기업 중에 네네네. 하나입니다. 그리고 지방에 있는 모 방송국이죠. 케이블 TV 방송국도 주당 10,000원짜리인데 거의 15% 가까이 배당하는 회사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좀 익히 들어본 기업들 많이 있네요. 여러분 이제 관심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좀 서치해 보셔서 이해도 높여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문 연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장외 주식은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럼 매도자가 신고하나요? 아님 매수자가 신고하나요? 당연히 매도다가 매도자. 양도차익이 발생할 예. 때 신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것도 이익이 발생되는 시점에 신고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익 발생이 됐다. 그리고 매도자 이렇게 주체까지 정리해봤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면서 다음 질문 확인해 보겠습니다. 벌써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게요. 내년엔 장외 주식시장 분위기가 좀 달라질런지요? 현재 4분의 1 토막이라고 합니다. 장외 주식이 앞서 말한 대로 우리가 대표적인 예. 비바리, 포블리카, 야놀자, 야나두 또는 여러분들 알고 있는 여러 마켓컬리 이런 기업들이 4분의 1 토막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4분의 1 토막이라는 건 그만큼 시장이 저평가돼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올해보다는 내년이 그래도 이렇게 저평가돼 있는 종목에 많은 개인들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나아질 거라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해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하지만 이게 시장이 좋아지든 안 좋아지든 늘 기회를 우리가 눈을 떼지 않고 있어야 찾아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계속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정말 적기에 좋은 판단 하실 수 있도록 저희도 도와드릴게요. 이어서 다음 질문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즘 같은 금융시장의 한파 속에서 그래도 이 장외 주식만큼은 잘 버티더라 하는 게 있을까요? 정말 종목이 안 밀린 종목이 없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4분의 1 토막 아니겠습니까? 예. 대장주들이 가장 많이 밀리고 특히 이 플랫폼 관련주들이 가장 많이 밀린 한 해였습니다. 플랫폼. 여러분들 신규 스타터 플랫폼이죠. 앞서 말한 이커머스 시장도 상당히 밀렸고 특히 배달 관련 플랫폼 관련주들이 가장 밀린 2022년이었습니다. 그래도 2022년도에 이 종목군 바로 2차 전지 관련주는 그래도 시장을 버텼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만큼 상장되어 있는 2차 관련주들이 테마주를 형성하면서 비상장되어 있는 장외주식의 2차 전지 관련주도 선방한 한 해였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잘 버티고 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 계속 눈여겨봐야겠네요. 그만큼 체력이 있다라는 부분이니까요. 그리고 앞으로 잘 버텨갈 기업에 있어서도 분석은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장외 주식 시장에서 엔터주 좀 괜찮을지에 대한 약간 좀 세부적인 질문이 들어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요즘 가장 뜨고 있는 드라마죠. 재벌집 막내 아들, 네. 이 내목내인, 네. 이 제작사죠. 그쵸? 이 회사가 비상장 주식이 상당히 오래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비상장 주식 시장을 지키고 있었고 상당히 낮은 가격, 지금 거의 3만 원 가까이 육박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엔터주 장외 주식에 있습니다. 네. 있기 때문에 이 장외 주식 거의 3,000개 가까이 종목이 거래되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종목들이 포진하고 있고 다만 엔터주 같은 경우는 미래의 성장성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편입하기보다는 이미 시장에서 검증돼 있는 종목을 편입하는 것이 훨씬 낫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재벌집 막내 아들이 워낙 또 핫하다 보니까 소장님 혹시 보세요? 그 드라마? 네,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우리 예, 소장님도 재벌집 막내 아들 같은 분위기가 나시기 때문에. 방송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계좌를 또 재벌집의 계좌로 만들어 봐야겠죠. 네. 그러기 위한 여러 가지 공부 필요합니다. 그래서 또 이번에는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아까 전에 양도소득에 대한 부분들 질문이 있었고 계속해서 질문이 들어오고 있는 쪽이기 때문에 저희 더 자세하게 공부하러 떠나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분들 장외주식 얘기할 때 꼭 따라다니는 질문이어서요. 이 기회에 우리 같이 좀 정리해보고 이해도를 높여보면 좋겠습니다. 소장님. 네, 그렇습니다. 세금이라는 가장 게 많은 참 그렇죠. 그렇죠. 예. 사람들이 이제 연말이 되다 보니까 예. 특히 세금에 민감합니다. 민감할 이제 수 있어요. 거래소 코스닥에 없는 세금, 바로 장외 주식에만 있는 세금, 바로 양도소득세입니다. 양도소득세. 이 양도소득세는 이 장외 주식의 거래의 가장 큰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다행히 여러분들 알고 있는 장외 주식의 공식적 거래 플랫폼이 바로 KOTC 시장입니다. 이 KOTC가 현재 146개 종목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KOTC 시장을 이용하시는 개인 소액 투자자들은 양도세가 면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KOTC 시장을 잘 활용한다면 이 양도세를 비켜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 90% 가까이가 이 증거브로커 비상장, 서울거래소 비상장, 38 커뮤니케이션 또는 비스타 이런 사설 사이트에서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이 양도소득세를 알아야만이 수익 계산이 가능하고 거래소 코스닥에 없는 세금이 양도소득세 분표를 정확히 이해한다면 여러분들도 세금의 절세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보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대주주에 관련된 부분은 거의 전체 시장의 2% 되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소액주주이기 때문에 거의 10%의 양도소득세를 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제주도의 조건 자체가 뒤 하단에 나와 있습니다. 요건 전체 지분율의 4% 또는 시가총액 10억 이상이 바로 대주제 요건입니다. 그래서 거의 개인들, 우리 장외 주식을 거래하고 있는 98%의 개인들은 이 양도소득세율이 거의 10%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 기본적으로 장외 주식은 당해 1년 한 해를 합산해서 신고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1월에서 6월 달까지 편입한 종목 중에서 이익 난 종목도 있고 손해난 종목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 두 개를 합산해서 세금을 정산해서 제출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부분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1년에 2번 정도는 이 합산 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1월에서 6월 달까지는 8월 달에 신고하고 또는 7월에서 12월까지는 그 당해 연도 다음 연도 2월 달에 신고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 합산 신고 제도를 이용해서 양도소득세 절세를 이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익 났던 종목도 있고 이익 나지 않는 종목도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거래 현황을 잘 하기 위해서는 양도소득세 가장 필수적인 서류가 바로 뭡니까? 바로 매매 계약서입니다. 이 장외 주식은 거래소 코스닥과 달리 반드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기 때문에 이 매매 계약서를 반드시 받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 거래 시 반드시 상대방의 신분과 상대방의 주소를 확인한 상태에서 매매가 이루어지고 상호 도장이 찍힌 매매 계약서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기 때문에 반드시 매매 계약서는 필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서 필수인 부분과 함께 저희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좀 바로 알기 시간 가져봤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라면서요. 이 밖에 더 궁금한 질문 있다면 저희 또 Q&A 시간 있기 때문에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기회 잘 찾아가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다음 주 목요일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